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주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더우영국 인터넷 기자협회, 오마이뉴스, 뉴스민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이 방송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유튜브와 뉴스민 유튜브 그리고 오마이뉴스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후보자들에게 묻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 3명의 후보가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사전에 추천한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후보, 그 다음에 이진년 후보, 정종숙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후보자부터 기조연설을 해주십시오. 기조연설은 각 3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김대진입니다. 이번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당은 어쩌면 2021년 여름부터 2022년 여름까지 1년 동안 선거 열풍에 돌입합니다. 대구시당은 서둘러 우리 대구시당의 민주당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빨리 대구시당위원회 사무실을 이전해야 합니다. 시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합니다. 지역 청년당원 입당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청년 활동에 적극적 지원을 하고 정치적 훈련을 받게 해 미래의 인적 자산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진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진년 의원입니다. 당원과 함께 정의롭고 당당하게 기본에 충실한 저희 시당을 만들겠습니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대구시당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세계적 대처 능력을 보여준 정부 정책과 함께 발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당이 함께 녹아내리지 못했습니다. 집권당의 대구시당이 당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가교의 역할이 되고자 합니다. 대구시당은 지역에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개혁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혁의 물꼬를 트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시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아주 진부한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10년 전, 20년 전부터 당원이 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당원은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원과 함께하지 못하고 특정 정치인의 기대는 구태의연한 그런 옛날 정치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죄송합니다. 정정숙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정종숙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은 그야말로 시스템 선거였고 당원들의 참여로 그 어떤 때보다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당원들의 지지로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인 제가 대구시당위원장에 출마하여 당에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면 우선 원활하지 못한 중앙과의 통로를 개설하겠습니다. 3번이 있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든 내가 3번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할 수가 있는데 한 후보에게 3번 연달아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30초이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그리고 재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재질문 시간은 1분이고 답변 시간은 30초입니다. 다음은 정정숙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후보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당원들 단톡방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 고발건이 있다 하던데 그 고소 고발건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난 27일 날 입장문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 내용이 논리적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시당의 발전을 위해서 화합한다 하는 그런 취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제 실명을 거론해서 오히려 단톡방에 올리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당의 화합과 발전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깨와 어깨, 손과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진련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2022년 대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시당의 역할과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그 시의원께서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이 굉장히 굵직하고 커서 시의원이 제가 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구에서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당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도 기억을 해보면 물인증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우리 정부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대구에 선물처럼 축복처럼 계속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은 그걸 인식할 계기도 없고,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기도 없고, 그리고 또 공을 그 다른 당에서 가로채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제가 예전에도 그 무거운 서류를 들고 총리실 베이지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민들한테 어필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어필되지 않는가, 그게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한번 알 수 있죠. 예, 저 김대진 후보께 또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곧. 그래서 그 지방선거 공천, 공정한 공천과 관련해서 혹시 그 후보님께서 갖고 계시는 보관이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 이 고소고발건의 시발점은 지방선거 공천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면서 고소고발 말씀하시는데 그 윤리심판의 모든 자료와 그 상세하게 되어 있고 입장문에 또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이 왜 그 지방선거 공천하고 또 관련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그 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표현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토론이나 그런 부분이 전개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정, 엄정, 투명, 그 당시에 2018년 공천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50명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비약적인 성과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공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현재 시당 체제 혹은 다음에 다가올 시당 체제가 철저히 분석하고 또 반성, 검토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은 그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진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대구의 원로라는 그 이강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 현재 그 시당의 권리당원분들한테 매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수렴청정 석정왕 철퇴호 같은 행위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이 정정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래된 원로 당원분께서 후배가 시당위원장에 출마한다니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못하는 거가 우리 대구 민주당인지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고, 오히려 이런 선거전에, 대구시당 선거전에 당대표 후보를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오히려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와 시당 선거는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그 중앙위원에게 그 메시지가 보내졌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당원도 아닌 분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예비 후보 험지에 신청했는데 여성의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험지에 신청하는 그런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원로의 행위입니까? 이제 대구시당은 그런 지점에서 분명히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여기 대구시당이 어디 뭐 식민지입니까? 그런 태도, 구태 반드시 탈피해야 되고 오히려 제가 정정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이강철 선생님께 용태를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너무 그 위험한 수인데 제가 감히 한 개인의 정치적인 인생을 용퇴하라 마라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결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례대표 후보 때 취약 분야가 있었고 여성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어느 분야에 내가 서류를 신청을 하면은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 남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을 특히 대구시당을 정말 잘했을 거 이 험지에서 이끌어오신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피와 땀이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분명히 시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어떻게 시당을 이끌어 나가실지 정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점이 그런 입장입니다. 네, 찬스 쓰겠습니다. 네. 저는 김대진 후보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 민주당의 그 역사와 발전은 여성 동지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애쓰고 닦아온 결과물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정당에 가입해서 취약 분야에 원서 서류를 신청한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자격이 될 만하니까 원서를 냈고 또 공천심사위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제가 선출이 됐고 또 거기에 중앙위원 투표에서 경선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그러면 무시한다는 얘기십니까? 찬스 썼기 때문에 답변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가지고 한 1분 다 썼어요, 제가. 네,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저도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네, 찬스 한 쓰십시오. 후보한테 3번 다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한 후보에게 아니, 2번 쓰고 찬스 한 번 있고. 네, 또, 예. 어쨌든 찬스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진현 의원님, 예. 지금 아까 네. 저에게 지의원의 저희고 소통이 부족하니 아마 그걸 좀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부족하다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네, 잘못 들으셨어요. 예, 그럼 사과드립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진현 의원님도 앞으로 네, 네. 시정 그런 활동에 매우 바쁘시지만 그런 바쁘신 분이 이렇게 종차대한 시당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의원의 활동도 또 하신 분이 무슨 여기 큰 감투라고 시당위원장이 어떻게 그래 도전하셨습니까? 물론 도전의 그런 용기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 말씀이 약간 뭐 곡해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위원회 활동이 뜸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사실은 저희가 자꾸 여기서 이제 그런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위원장님 굉장히 존중하고요. 위원장님한테 전화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이때까지 여지까지 휴가도 없이 사실은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5명이 진입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민주당의 위상을 시의회에서 높이는 길이 저는 민주당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갑자기 질문이 너무 오느라고 그렇게 던지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저희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끼리 뭐 자중질환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대구에서 민주당의 간판이고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예,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저만 계속 질문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질련 의원께서, 기조 발언에서 시당이 늘 시끄러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당은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좀 시끄럽다가 또 합의가 되고 또 조정이 돼서 또 조용하다가 또 시끄럽고, 그런데 사실 요즘 시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당원들 사이에서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한가운데 사실은 또 후보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좀 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시끄러운 거 좋죠. 어떤 시끄러움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기조 연설은 아니지만 말씀드렸을 때 시끄럽다고 얘기한 거는 기억을 다들 하시겠지만 지방선거 공천권 관련해서 아까 전에 우리 정교수 위원장님께서 이제 김대진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때 기든 아니든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이해도가 서로 좀 달라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시끄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시끄러움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끄러움의 중심에 김대중 위원장님도 가열차게 동참하고 계시고 또 정종수 위원장님 더 가열차게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저희가 시당위원장 선거나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사실 많이 없는데 이거는 또 저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시끄러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민주당의 성장을 위해서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시끄러워지는 건 저는 거긴 굉장히 공감합니다. 김대진 후보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든 질문하시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정종수 후보님께서 4.13 후보에 나온 총선 후보들이 그 공천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시당위원장이 되시면 그 중앙당과의 소통, 중앙당을 신뢰하고 또 중앙당의 개선점을 요구해야 되는데 대구 지역 험지 중에 험지에 나온 총선에 나오신 분들을 그 자격 시비를 방금 하셨어요. 지금 정종수 후보님께 묻는 거는 여쭙고 싶은 거는 어떻게 총선에 그래 고생하신 그 후보자님들 지금 지역위원장 계시는데 아까 방금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기억 안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들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중앙당 그런 시스템도 지금 신뢰하지 않는 분이 무슨 앞으로 올고 지방선거 시스템을 논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누구랑 토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테이프를 다 돌려봐도 좋겠습니다. 저는 4.13 공천과 관련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는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공천을 우후죽순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좀 잡음이 많았다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4.13 공천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풀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앙당의 이번 그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한 공천 시스템은 엄청나게 공정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중앙당의 공천 시스템과 비례 후보 대표는 엄청 공정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나온 그 불거진 아까 지적한 그런 그 당의 인사가 당의 중앙위원회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예, 전 증거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부패 정치는 이 대구 시당에서 반드시 물리치고 절퇴를 내려야 됩니다. 예, 저는 왜 이런 질문을 자꾸 저에게 던지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누구나 선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김대진 후보 선거는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까? 선거를 선의해서 선거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도 못하게 하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고 이게 무슨 올바른 선거 제도란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와준 분이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대표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원내대표께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저를 지지하는 선배님께서 도와주신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 정성수 후보님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저는 사실은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자꾸 언급하면서 하는 거는 참 구태한 거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뷰에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중앙하고 소통이 있었다. 이진현 의원은 그런지 모르겠다. 제가 잘못 본 건지 오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중앙하고 소통이 있었다라고 제가 그 문자나 제가 뭐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기사에 났어요. 그 기사는 기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반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제가 만약에 시당위원장이 된다면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채널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뭐 중앙하고 저하고 뭔가에 소통이 있었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대답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기사는 오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자님께서 잘못 쓰신 거. 그 기사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른 분에게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네. 김태진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당위원장이 되면 누군가 세 분 중에 한 분은 시당위원장님이 진짜 본인에게 딱 되실 텐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세 분 중에 한 분이 되실 텐데 위원장님, 시당위원장님이 되시면 정종수 후보님 그리고 또 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늘 1인 독재는 아니다. 우리 시당위원장님 계셔서 독자적으로 이제 그 한 분의 시당위원장님 스타일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 토론회에 와서 후보들이 지금 아까 이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현재 당선을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매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후보들에게 뭐 농공행상을 하십니까 지금?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 질문의 요지를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당위원장님 되신 것도 아닙니다. 농공 행상하실 자리도 아니고요. 감히 그걸 입에 올리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시당이 늘 그런 식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미오에서 농공행상이라니요. 기본적으로 마음에 그런 거 두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이번 총선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민감하십니다. 예,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당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총체적인 반성이 따라야 됩니다. 따르고 난 다음에 당의 개혁을 어떻게 시스템 운영, 심도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호 토론이 자칫 잘못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이신공격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보들끼리 제가 말씀드린 건 인신공격이 아니라 벌써 모 후보께서 지금 현재 저에게 밖에서 떠나는 루머를 가지고 현재 정책 토론에 들어오셨어요. 그 밖에서 잠깐만요. 밖에서 나오는 루머가 아닌 우리 지금 토론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게 필요한가,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데 상호 비방성 지금 질문과 대답을 하신다면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상호 토론이 한 번 더 있긴 한데 더 해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멈춰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되거든요. 예, 아니 그 상호 비방은 제가 제일 많이 당한 것 같은데 제가 김대진 후보께서 아까 제가 그 공천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4.13
공천과 그 총선과 관련해서 저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세 분의 저와 두 분의 후보자님들을 모시고 우리 당원님들 앞에서 활기찬 정책 토론과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하고 나눴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당초에 출마 선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대구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심장을 가진 정치 결사체의 주인인 우리 당원님을 모시고 우리 대구시당을 한번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저는 시당위원장 선거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많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비록 이번 최근 총선에서 그러한 성적을 거뒀지만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대구민주당은 꾸준히 전진하고 특히 우리 대구시당은 선후배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지방선거, 대선 너무나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시당 지도부입니다. 여기에 우리 당원님들이 모든 힘을 합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당원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선명성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답게 가장 민주당다운 게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민주당다운 거는 물러서지 않는 용기, 요거도 먹고 버텨낼 수 있는 용기,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구시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20년 동안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20년 당원 생활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당원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기호 1번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건강한 당원이 또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 건강한 리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인의 기대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당원 이진년, 그리고 대구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열일하고 있는 열혈 당원 이진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1번 이진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면 정말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모든 권리들을 당원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원 배심원 제도를 제가 얘기를 하니까 당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실행시키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당내 경선은 재미나고 신나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아름다운 경선이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2년 전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선거를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졌고 마무리 또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힘듭니다. 후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승계 후보 저 정종숙이 끊어진 연결 통로 복원하고 대구 민주당 정비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당원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 정종숙이 이제 당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후보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행자의 중간중간 미숙한 점도 있었다는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제가 한 당원이 보내주신 마지막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께서 보내주신 글은 이렇습니다. 세 분 중에 누가 당선되시든지 큰 틀에서 협력해 주시고 화합해 주시겠다는 약속들을 꼭 해 주길 바랍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세 분 모두 단합해서 이끌어 주시는 건 맞겠죠? 라고 당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세 분 맞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 인터넷기자협회 그리고 뉴스민 대구경북 오마이뉴스가 함께한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